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타 행자 이야기, 전생의 도방과 함께 심었다는 소나무 두 그루입니다. 그해 3월 중순쯤 이제 많이 눈이 녹기 시작했고 햇살도 아름다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산책을 하자고 제의를 해 오더라고요. 보살님, 오늘 햇살이 너무 아름다우니 산책을 해 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공양을 끝내고 그녀와 함께 도량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봄을 느끼기에는 추운 날씨였어요. 산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고 바람도 너무 세서 몸이 너무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바람에 의해서 몇 미터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햇살은 아름답지만 좀 쌀쌀한 그런 느낌이 나는 어느 날 우리들은 이제 산책을 했죠. 우리들은 도량을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도량 입구에 있는 적송이 많은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녀가 보살님, 저 끝에 있는 저 두 그루의 소나무 보이시죠? 저 두 그루의 소나무는 전생에 제가 제 도반과 심은 소나무입니다. 그 도반과 다음 생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도반은 아직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요. 전생에 심은 소나무 두 그루가 아, 자신이 도반과 함께 심었고 그 도반과 이 생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했다는 것까지 볼 만큼 천안이 열려 있다는 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것까지 알 수가 있을까?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있을까?' 그 소나무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전생인데?" 그랬더니 "전전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전전생에 자신이 수행자였고 그 도량에 와서 수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도량에 많은 그때 은혜를 입었었고 그래서 이 생에 그 도량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도량의 3년 결사를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고. 3년 동안 이 도량에 머무면서 전생에 제가 이 도량에서 받은 은혜를 다 갚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량이 잘 되기를 굉장히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도량을 위한 기도를. 그 도량은 6.25 격전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불행한 영혼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라 아직 천도되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기로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인들도 물론 많이 죽었겠죠. 거기서도 또 특히 여자들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되게 왜 또 겁탈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때 겁탈당하고 죽은 여자들의 한이 참 많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량이 또 나름대로의 그런 풍파를 겪었던 도량이고 그런 기운들이 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자신은 다스리고 있다. 그들을 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참 그녀는 대단한 정말 대단한 수행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 그 도반이 나 아닌가?" 그랬더니 "호호 그럴지도 모르지요. 호호호." 그러면서 그냥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앞장서서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는 가끔 의미심장한 얘기를 제게 던지고는 더 이상 말이 없고는 했습니다. 제게 연애 편지라며 건네주고 간 쪽지에는 전생애를 걸어 연보라는 것은 약간은 어려운 일 같지만 현생에는 복을 수용하고 생명이 닿으면 곧바로 정토에 태어나서 영겁으로 완전하고 평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부처가 될 때까지 생사의 어둠을 헤매는 일이 없다. 이런 뉘었습니다. 수시로 제 방에 와서 법담을 나누기를 좋아했고 제게 필요한 물품들을 말없이 사다가 주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지쳐서 누워 있으면 그녀는 옆에 앉아 무량수경을 읽어 주었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사찰에 온 이래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다고 그 도량의 식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전생의 도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상기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저는 그 도량에 가기 전에 이미 꿈을 꿨었고 큰 스님을 만나는 꿈을 꿨었습니다. 대단히 좀 깐깐한 큰 스님, 그런 큰 스님을 만나더라고요. 바로 그녀였겠죠. 처음에는 그녀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공부를 하면서 그녀를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아,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도량에 왔구나.' 정식 출가를 했으면 물론 행자 생활 1년 하고 하산해서 그렇게 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러고 사는 여자지만 스님이 됐으면 계받고 스님이 됐으면 지금쯤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큰 스님이 되었겠죠. 모든 역량을 갖춘 여자이니까요. 정말 그녀는 철저한 수행자였어요. 밥을 먹을 때도 완전 수행자가 아니면 그렇게 먹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녀를 잘 파악을 못해서 좀 구박을 주긴 했습니다. 잔소리를 했죠. 밥을 먹는데 국그릇에다가 국을 떠 떠서 거기에다 밥도 그냥 말아 버립니다. 따로 안 떠요, 밥을. 그리고 우리는 보통 왜 이렇게 접시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반찬을 이렇게 이렇게 놓잖아요, 밥하고. 그렇게 안 해요. 국그릇 하나만 들고 옵니다, 수저랑. 그래서 거기다가 밥도 담고 반찬도 한두 가지 담고 많이도 안 담아요. 일식삼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게 그녀의 수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떠먹어요, 반찬하고 밥하고 국하고 같이 말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밥을 그렇게 품위 없이 먹느냐. 아 좀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궁상맞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수행입니다. 먹는 거에 대한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밥상을 제대로 차려서 대접받는 것을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수행자들이 음식 타박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거든요. 절에 오는 뭐 스님들이나 신도들이나 뭐 다 뭐 직원들이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식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거를 이제 뭐라고 했습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미각에 딱 걸려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큰 한 소식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자신은 그런 사람들은 한 소식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양주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뭐 그건 사실 그래요. 저도 사람들이 밥을 뜰 때 그리고 먹을 때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품성이 보입니다. 많은 게 보이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녀는 뭐 얼마나 더 잘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수행자였던 거예요. 고기도 절대 안 먹습니다. 오신채 절대로 안 먹죠. 그 도량은 물론 오신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도량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가 뭐 이렇게 기도객들 많잖아요. 난리가 나죠 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는 회식 가서는 직원들 힘드니까 인제 그때는 육식을 해요. 직원들은 참석 안 합니다. 그 냄새도 맡기 싫대요 자신은. "나는 그냥 절이나 지키고 있을게요. 가서 많이들 드시고 오세요." 그냥 그러고 본인은 안 갑니다. 그 중생에 대한 연민심, 자비심, 동물에 대한 그 자비심 때문에 자신은 육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수행을 아주 깊게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고 오신채를 먹다 보면 금방 몸에 반응이 온다고 하거든요. 연불을 많이 하시는 포교승들은 몰라도 산에서 철저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드시지 않습니다. 그게 인제 방해가 된다 그래서 안 드셔요. 그녀는 뭐 더더욱 그런 사람이었죠. 오후 불식하였고
철저하게 그녀는 그랬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은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이 생에 반드시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이제 큰 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